네, 은밀하고 과감하게. 또 저희 신통방통 오윤정 차장 PD가 여기 제목이 아주 재치를 해봤습니다.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은밀하고 과감하게. 지난달 판문점에서 북한군 병사 5청성이 귀순했었죠. 그런데 어제 또 북한 군인 한 명이 남쪽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이번엔 중서부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JSA는 아니고 네. 우리 군이 이 전방에서 그야말로 경계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온 건데요. 예.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총격전이 있을 뻔했던 것 같아요. 추격조가 따라붙었고 예. 우리 측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귀순자가 넘기 전에 네.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JSA는 미군 대대가 어찌 보면은 명령권을 쥐고 있었는데 네. 여기는 공동경비구역이 아니고 우리 측이 담당하는 전선이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을 한 것 같고 다행히 19살 앳된 병사예요. 이 부상 없이 잘 귀순이 됐는데 AK 소총을 저 그림처럼 메고 넘어왔네요. 네. 처음에 알려지기는요. 네. 이제 북한 쪽 군인들하고 우리 쪽 군인들 사이에 교전이 있는 것처럼 일보가 전해졌었는데 네. 나중에 시간 순서를 보니까 그건 아니더군요. 그렇죠. 저 병사가 이미 DMZ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에 네. 북한군 병사가 수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 수색을 하면서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으니까 우리가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때 저쪽이 대응 사격을 하지는 않았죠. 대응 사격을 하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넘다가 돌아갔어요. 예. 돌아간 뒤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저쪽에서 저 총소리가 났어요. 네. 그 총소리는 또 뭐였을지, 그건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대목이죠. 여하튼 직접 교전은 없었습니다. 자, 이 귀순병사 지금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벌써 12월입니다만 귀순 소식을 우리가 여러 차례 듣게 됩니다. 김 교수님, 자 이렇게 이제 자꾸만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도미노 효과 비슷한 거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2010년대 이후부터 한 5년간의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북중 간의 무역이 상당히 늘었고 또 이 장바닥 경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뭐 나름 성공하면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목선을 타고 넘어왔다가 죽어서 발견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지금 70몇 건인가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면 아마 북한이 대북 제재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경계선에 대한 그 경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탈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들어서 방향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어폐가 있을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북한에서 아무튼 북한 땅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네. 어디로 빠져나갈까 이제 고심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신분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령 남쪽 땅으로 직접 넘어가는 방법, 바다를 통하는 방법,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느 쪽이 가장 쉬울까요? 그동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쉬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김정은 시대에 상당한 정도로 막히고 중국에서도 그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쉬운데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는 건 굉장히 비교적 쉽단 말이죠. 네. 그 발각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응?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 발각되면 다시 북송이 되잖아요. 네. 최근 북송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2차 위험에 처하느니 어차피 그쪽은 경계도 강화됐고 그러니까 판문점 쪽이나 해상으로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해상으로 군인들은 판문점 쪽으로 차라리 휴전선을 넘자. 그렇죠. 그렇게 내려오는 게 위험은 조금 커지지만 네.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남한에 정착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라면 네. 성공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해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 교수님, 중국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북한 난민들이 어떤 급변 사태에 의해서 중국 땅으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일본 정부도 이제 북한 난민들이
이 해상을 통해서 일본 땅으로 올 때의 경우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가장 한가한 것은 뭐 남한 정부다. 네.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뭐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도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영국조차도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국이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영국 함선을 지금 파견해서 같이 미국과 훈련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급박하게 많은 주민들이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혹은 또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인터넷 댓글들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2017년 10월인가요? 그때 탄저균 해독제를 청와대가 샀다고 하지요.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탄저균 해독제를 사는데 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숨어야 하느냐, 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훈련도 지침도 주고 있지 않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 얼마 전에 미국 쪽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이제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네.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1번은 뭐 김정은 신병 이상설, 그다음에 정권 교체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그 네 번째 대량 탈북 난민. 이건 역시 급변 중에 급변이다. 이렇게 지적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김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어떤 신호라고 보이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전쟁 그 자체보다도 많은 탈북자가 한꺼번에 생겨났을 때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유럽에서도 지금 극우 정치들이 요즘 계속 발효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넘어오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동유럽이 무너질 때에도 사실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동유럽에서 갑자기 많은 난민들이 넘어오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조차도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국이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영국 함선을 지금 파견해서 같이 미국과 훈련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급박하게 많은 주민들이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혹은 또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인터넷 댓글들에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2017년 10월인가요? 그때 탄저균 해독제를 청와대가 샀다고 하지요.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 탄저균 해독제를 사는데 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숨어야 하느냐, 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훈련도 지침도 주고 있지 않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 얼마 전에 미국 쪽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이제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1번은 뭐 김정은 신병 이상설, 그다음에 정권 교체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네, 은밀하고 과감하게 또 저희 신통방통 오윤정 차장 PD가 여기 제목이 아주 재치를 해봤습니다. 영화 제목을 패러디한 겁니다. 은밀하고 과감하게. 지난달 판문점에서 북한군 병사 5청성이 귀순했었죠. 그런데 어제 또 북한 군인 한 명이 남쪽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이번엔 중서부 전선입니다. 그러니까 예. JSA는 아니고 네. 우리 군이 이 전방에서 그야말로 경계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온 건데요. 예.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총격전이 있을 뻔했던 것 같아요. 추격조가 따라붙었고 예. 우리 측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귀순자가 넘기 전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JSA는 미군 대대가 어찌 보면은 명령권을 쥐고 있었는데 여기는 공동경비구역이 아니고 우리 측이 담당하는 전선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교전 수칙에 따라서 대응을 한 것 같고 다행히 19살 앳된 병사예요. 이 부상 없이 잘 귀순이 됐는데
AK 소총을 저 그림처럼 메고 넘어왔네요. 네. 처음에 알려지기는요, 이제 북한 쪽 군인들하고 우리 쪽 군인들 사이에 교전이 있는 것처럼 일보가 전해졌었는데, 나중에 시간 순서를 보니까 그건 아니더군요. 그렇죠. 저 병사. 그래서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목선을 타고 넘어왔다가 죽어서 발견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지금 70몇 건인가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면 아마 북한이 대북 제재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 간에 있어서의 경계선에 대한 그 경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탈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들어서 방향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어폐가 있을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북한에서 아무튼 북한 땅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디로 빠져나갈까, 이제 고심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신분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령 남쪽 땅으로 직접 넘어가는 방법, 바다를 통하는 방법, 압록강을 건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가장 쉬울까요? 그동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쉬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김정은 시대에 상당한 정도로 막히고 중국에서도 그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쉬운데 압록강이나 두마가 이미 DMZ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에 북한군 병사가 수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수색을 하면서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으니까 우리가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때 저쪽이 대응 사격을 하지는 않았죠. 대응 사격을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넘다가 돌아갔어요. 돌아간 뒤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저쪽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그 총소리는 또 뭐였을지, 그건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대목이죠. 여하튼 직접 교전은 없었습니다. 자, 이 귀순병사 지금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벌써 12월입니다만 귀순 소식을 우리가 여러 차례 듣게 됩니다. 김 교수님, 자, 이렇게 이제 자꾸만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도미노 효과 비슷한 거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2010년대 이후부터 한 5년간은 경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북중 간의 무역이 상당히 늘었고 또 이 장바닥 경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뭐 나름 성공하면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는 건 굉장히 비교적 쉽단 말이죠. 그 발각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 발각되면 다시 북송이 되잖아요. 최근 북송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2차 위험에 처하느니 어차피 그쪽은 경계도 강화됐고 그러니까 판문점 쪽이나 해상으로,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해상으로, 군인들은 판문점 쪽으로. 차라리 휴전선을 넘자. 그렇죠. 그렇게 내려오는 게 위험은 조금 커지지만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남한에 정착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라면 성공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해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 교수님, 중국 쪽에서는 사실상 이제 북한 난민들이 어떤 급변 사태에 의해서 중국 땅으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일본 정부도 이제 북한 난민들이 이 해상을 통해서 일본 땅으로 올 때의 경우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가장 한가한 것은 뭐 남한 정부다. 안타깝지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뭐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도 소위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